신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얀마 건설협회는 미얀마 건설부가 개발 중인 네피도와 만달레이 지역 공공임대주택 1차 사업이 2022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 제안하고 8월 시행 승인을 받은 미얀마 건설부는 저소득층 고용 창출과 거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양곤 지역, 만달레이 지역, 네피도에 만세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사업으로 약 5,008세대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하여 현재 네피도와 만달레이 지역은 80% 완공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피도 사업은 3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후 만달레이 사업도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곤 사업은 3월경 70%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5층 건물 4개, 약 614제곱피트 면적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양곤 지역 타곤 남부 타운십에 393개 건물 총 6,288세대, 만달레이 지역 바떼인지 타운십에 188개 건물 3,008세대, 네피도 데킨나띠리 타운십 44개 건물 총 704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가 임명한 에야와디 지역 촌장은 농민들에게 정부 대출을 미상환할 경우 토지 압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바떼인 타운십 농민의 말에 의하면 마을 촌장이 농민들에게 은행 측에서 대출금 상환 지시가 있었다고 공지를 하였으나 에야와디 지역에서는 쿠데타 이후 비료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여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농업개발은행을 통해 토지 이용증명서 폼 7을 담보로 제출하면 1년에 2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양곤 지역투자위원회는 화상회의를 통해 외국인 기업 8개와 내국인 기업 2개에 대한 투자 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 승인으로 총 투자액 1,551만 8천 달러와 23억 9,400만 잣을 유치하였으며 CMP 사업을 중심으로 면제품, 매트리스, 전자제품 생산업체 등이 있으며 7,33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간소화를 위해 양곤 지역 투자위원회에서는 60억 잣 또는 5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투자의 경우 양곤 지역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승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투자금이 초과한 경우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양곤주 정부 밍글라홀에서 양곤 지역 광 케이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신탑 건설을 위한 4개 민영업체와 BOT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양곤 지역에서는 불법 통신탑 건설 및 설치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BOT 조건으로 통신 인프라 입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4개 업체와 체결식은 가졌지만 업체명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클라소 양곤주 지사는 연설을 통해 계약 체결을 한 업체들은 양곤 지역 통신 인프라 건설 규제를 준수하며 불법 통신망 설치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4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옹을라인 위원장은 타닌따리 지역을 방문하여 주정부 강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타닌따리 지역이 미래에 대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선 교통, 통신, 전력, 교육, 보건 부문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얀마는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특히 타닌따리 지역이 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여러 지역주에서 쌀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당 수확량 개선을 위해 양질의 종자와 천연 재료 개발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농축산 개발로 지역 식량 자급률을 높인 이후 냉동류가 수산물 수출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평균 기대 수명은 67세로 아세안 국가에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육류 수산물 채소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활한 물류 공급을 위해서 몰량мя잉 다웨이 옛 철도 구간과 양곤 몰량мя잉 메익 다웨이 철도 구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강 시멘트 유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심 있는 기업들을 통해 투자 유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타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 체육시설을 보강하여 표준에 맞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닌따리 주지사는 국제수산물 경매시장 사업과
전력 현황, 상수 공급 계획, 호텔 관광산업 현황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이어 연방장관과 차관은 원활한 물류 운송을 위해 메익다웨이 꽃다운 복빈 항공편 재개 계획, 신규 철도 노선 개발, 농축산업 개발 계획, 소규모 산업 활성화 기술 공유, 다웨이 대학교와 메익대학교 경제학과 및 법학과 교육 과목, 도로 및 교량 개발,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4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조민툰 대변인을 중심으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킨마웅우 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훈센 총리 방문, 국가관리위원회 평화협상 계획, 중국 국경무역 양국 통화 사용 체결, 저항단체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대변인은 지난 1월 7일과 8일 양일간 미얀마를 방문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미얀마 현황 논의, 미얀마 캄보디아 외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의 이번 방문에 대해 비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변인은 미얀마의 위상을 높이는 국가들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압력을 하는 국가들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미얀마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중 미국과 중국의 견제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근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국방비 증액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얀마는 중국 정부와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견제로 미얀마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미얀마 중국 양국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국경무역 지역에서 위안화 및 잣 통화 사용 허가를 하여 국경무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양국 간 무역 증대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로 저항단체에 대해서 국가관리위원회는 국민통합정부가 창설한 국민방위군과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수민족 반군들과는 2022년 2월 말까지 일방적인 휴전을 연장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 연말까지 계속 연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미얀마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국가관리위원회 평화협상단이 미얀마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6개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 협의를 하였다고 설명하며 2022년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양곤 지역에서는 178건의 폭탄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며 체포된 NLD표 제아또 의원이 자백하는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기타 미국 달러 환율에 대한 통제, 미얀마 오미크론 감염증 및 코로나19 통제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선 오히려 국민방위군이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선 2022년 2월 1일 발표 당시 1년 동안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헌법에 의거하여 연장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헌법 425조에 의거하여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씩 2차례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킨마웅우 위원은 다가오는 미얀마 재선거 계획과 부정선거 혐의를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 기소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1개 정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속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민원 제기 1077건 중 342건은 진행 중이며 200건 가까이 종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복투표로 의심되는 유권자 2169명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포함한 422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2483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8월 미얀마 재선거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2020년 미얀마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현황, 미얀마 재선거에 대한 정당 간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14일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2022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기업 5개와 신규 기업 10개에 대해 투자 승인을 하였습니다. 투자 분야는 축산업 제조업,
광업 서비스 산업으로 총 2억 4,179만 달러와 8,060억자 투자 유치를 하였으며 고용 창출 2,646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2년 회계연도 1월 15일 현재 외국인 기업 투자 승인은 19개로 4억 7,939만 5천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내국인 투자 기업 승인은 20개로 1조 480억 잣을 달성하면서 총 고용 창출만 2,747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네피도 특별법원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혐의 5건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된 혐의는 부정부패 방지법 55조에 의거하여 NLD 정권에서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헬기를 구매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제기된 혐의는 총 16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팀은 변호 신청을 하였으며 1월 21일 공판에서 이 요청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관리위원회는 이 혐의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2021년 8월 전사회복지 연방장관이 부정부패 방지법 55조에 의거하여 구호용 헬기 임대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4개월이 지난 이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이 헬기 임대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6일 새벽 양곤 알론 타운십에서 투그룹이 운영하는 주유소 2곳이 폭탄 공격으로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주유소는 미얀마 군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대자가 운영하는 투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이며 2021년 9월에는 영국 정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폭탄 공격은 스페셜 태스크 에이전시 어부 버마라는 저항단체에서 공격을 자행했다고 발표하였으며 군부의 기둥 중 하나인 사업을 공격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